여러분, 급식과자입니다. 오늘은 실과 공부법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끝에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꿀팁과 숙소 팁을 공개하였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실과를 공부하다 보면 열심히 해도 그만큼 효과가 없는 과목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대비해야 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왜 실과는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네,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2022년 기출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강사의 자료에 나오지 않은 제도였고요. 2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외워버리는 교과 역량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3번의 경우에는 강사뿐만 아니라 기출을 분석했다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렇게 교재에 없는 것이 나오고 누구나 다 맞히는 문제에다가 항상 강사가 강조하고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빈출 문제가 나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럼 2023년 작년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식품군 문제가 나왔고 두 번째는 교육과정에 있는 평가 중점을 쓰는 문제였습니다. 3번의 경우에는 엔트리 문제로 수능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특징은 2점으로 출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2023년 기출문제를 보면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출문제와 매우 유사하게 나온다. 실제로 1번 식품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들과 매우 유사했고요. 또 연습문제에도 많이 나오는 유형이었습니다. 2번을 보면 이 평가 중점도 교육과정 지엽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기출이 여러 번 되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트리는 수능형이었죠. 네, 이렇게 기출로 알 수 있었던 실과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비가 가능한 기출문제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없는 수능형으로 출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만약 실과를 공부할 단 하루가 주어진다면 저는 다른 걸 보지 않고 기출을 보겠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네, 앞서서 기출의 중요성을 알게 되셨을 텐데요. 전 과목 기출 분석 자료는 오른쪽 위 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출 분석을 한 후에 기출을 바탕으로 문제 예측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곧 시험 점수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기출된 표를 보시고 문제 예측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시간은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생각해 보셨나요? 먼저 성격과 목표에서 출제가 되긴 하지만 최근 2년간 나오지 않은 거를 보아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실제로 이때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이 정답으로 출제되었었습니다. 또한 내용 체계는 잘 출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성취 기준도 딱히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같은 경우에는 평가 중점과 교수학습 계획 부분을 공부를 하고 이 부분이 출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겠고요. 모형은 매년 출제되지만 출제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출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과 교과에서 이 모형을 무척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식생활 부분에서는 식품 구성 자전거와 영양소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의생활에서는 대바늘 뜨기, 십자수,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 생활자원관리에서는 딱히 낼 게 없다. 그러니 이번에도 안 낼 가능성이 있다. 출제될 요소도 없는 것 같다. 판단을 내릴 수 있고요. 발명기법 경우에는 이번에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또 엔트리 부분도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동식물도 이번에 강사 프린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시험에 2023년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죠. 네, 그러면 제가 실제 시험 현장에서 틀렸던 문제를 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재작년 시험이죠. 2022년 시험 때 강사가 그렇게나 강조하고 저 또한 예상을 했었던 문제인 발명기법 문제를 틀렸는데요. 네,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이 바로 2022년 교재였고요. 오른쪽이 2023년 작년 교재였습니다. 정답에 해당했던 자연물 본뜨기가 2022년 교재에서는 표에는 없고 교과서 자료로 작게 첨부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폐품 활용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2023년 같은 경우에는 폐품 활용하기와 자연물 본뜨기가 강사의 자료에 큼지막하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교과서 구석에 있어서 지나치기가 쉽다는 점과 이 다음 세 가지 점 때문이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청킹만 외웠다는 것입니다. 네, 실제 시험에는 이 설명에 해당되는 부분을 자세하게 키워드를 써야 했지만 저는 설명보다는 청킹만 외우고 들어간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당황해서 외운 청킹을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때 시중에 떠돌던 많은 청킹에서는 자연물 본뜨기가 없었습니다. 네, 강사의 표에 나온 것만 중시하고 이 교과서까지 꼼꼼하게 보지 않았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었죠. 네, 그러면 두 번째로 교육과정 공부를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평가 중점을 어떻게 맞췄냐에 대해서 대답해 보겠습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전략이죠. 평가 중점은 빈출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교육과정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만 추려서 암기를 했던 것입니다. 작년 재수를 했을 때는 이 실과 프린트를 아이패드로 봤지만 그 전년도에는 일일이 프린트를 해서 보았습니다. 네, 이것이 프린트를 했을 때 실과 강론의 양인데요. 네, 매우 많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네, 이렇게 이것도 봐야 하나 싶은 출제 요소가 아닌 것 같은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매우 많고요. 그래서 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용한 공부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포스트잇 공부법입니다. 네, 포스트잇이 되게 많이 붙여져 있죠. 저는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회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습하면서 다시 볼 부분만 포스트잇을 붙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스트잇만 반복 회독하며 암기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 포스트잇 부분만 보면서 철저하게 이 부분을 암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너무 오래됐다 싶을 때쯤 전체 회독을 한번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 장 공부법이 있습니다. 아이패드의 굿노트 앱을 자주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로 강론을 처음에서 끝까지 쭉쭉 넘깁니다. 그러면서 이 굿노트에 적는 것이죠. 모형이 같은 경우에는 답이 될 만한, 즉 각 단계의 특징이 되는 키워드만 적었고요. 이때는 모형 단계도 다 적지 않았습니다. 출제될 특징적인 단계만
집중적으로 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잡지를 외우는 방법이었죠. 교육과정은 평가 중점 같은 빈출인데 진짜 외워지지 않는 것만 추려서 외웠고요. 강론은 나올 것 같은데 헷갈리고 아직 덜 외운 것만 이렇게 한 장에 정리해서 이 한 장만 집중적으로 암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페이지를 계속 넘기면서 필요 없는 부분을 볼 필요도 없고 이 한 장에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손가락만 이렇게 확대 축소하면서 보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힘은 적게 들고 많은 지식을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공부법은 제가 모든 과목에 걸쳐서 활용했던 공부법이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저희 질문은 엔트리는 왜 한 문제밖에 맞추지 못했냐 이것인데요. 이것은 돌이켜보면 시험 당일 압박 상황에서 사고의 흐름이 꼬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시험지를 제출한 직후에 원래 썼던 답이 맞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험 당일을 한번 돌이켜보면은 저는 시험도 일찍 끝났습니다. 15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답을 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남아서 계속 재확인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사고가 꼬여 결국 오답으로 다시 바꾸게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은 실전에서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임기응변을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깨알 꿀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이 뇌가 잘 회전하도록 각별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시험장에는 소음 때문에 문을 닫아놓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겨울에 추울 때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히터도 많이 틀어서 많이 갑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복도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초수 때는 숙소가 괜찮았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전날 숙소가 흡연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담배 냄새가 심했냐면 마스크를 쓰고 잘 정도로 냄새가 심했는데요. 마스크를 써도 담배 냄새가 가시진 않더라고요. 저처럼 담배 냄새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숙소 예약 페이지의 상세 정보를 꼭 확인하셔서 비흡연실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실과공부법 2가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실과는 기본 이론의 모형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팁 2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기출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능형 무려 2점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당황스러운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임기응변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팁 2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해독법 2가지이죠. 첫 번째, 포스트잇 공부법, 두 번째, 굿노트를 활용한 한 장 공부법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또 청킹에 너무 의존하거나 청킹만 기억해서 모두들 예상하고 들어가거나 자신도 예상을 했던 발명 기법 같은 문제들도 놓치지 않고 다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5월이네요. 네, 남은 시간도 마음 건강, 몸 건강 잘 챙기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